경기도의 한 국도에서 경차와 SUV 차량이 서로 충돌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차와 SUV. 그런데 이 사고요. 그냥 충돌 사고가 아니라 경차가 일부러 SUV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였대요. 일부러? 무슨 일인데요? 네, 지난달 26일에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거는 뒤쪽에 있었던 경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흰색 SUV 한 대가 지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다 못해서요. 네. 아예 들이받는 상태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긁고 가네요, 지금. 네, 중앙 분리대에 뭐 한두 번 부딪혔던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정말 이제 부딪힌 상태로 달리기도 하고 여러 번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비틀비틀하면서 운전을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이 경차 운전자가 곧장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차가 저렇게 가니까 신고를 했겠죠. 당시 상황 어떻게 신고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차량이 계속 벽을 박으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차가 쓰지가 음주가 아니 브레이크가 안 잡는 거 보니까 지금 차량 안에 사람이 왠지 쓰러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경적을 울려봤는데도 운전자가 멈추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가는 흰 차의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경찰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흰 차를 따라갔는데요. 마치 이제 커브가 시작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계속해서 흰 차가 주행을 하다가 그 구간에서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차 운전자가요.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을 해갖고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흰 차 앞에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 블랙박스는 경차 블랙박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충돌을 해서 흰 차를 정지를 시켰던 거죠. 그 이후에는 차에서 빠르게 내려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운전자는 몸이 경직된 상태였고요. 알고 보니까 차 안에서 이나물질을 피운 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경찰과 소방에 의해서 구조된 운전자와 그리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차를 멈춰 세웠던 저 경차 운전자는요. 이 충돌로 인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차량은 운전자가 차량 안에다가 이나물질 피워놓고 의식도 없이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큰일 났으니까 빨리 구해야겠죠. 그래서 자기 차보다 더 큰 저 SUV를 내 차로 막은 거예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뭐 본인의 결정이니까 뭐 차가 어떤 상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 때문에 다른 차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내줬다는 겁니다. 내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나한테도 저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직접 가서 막아야 되나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본인 차가 상대방 차보다도 적은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하면서도 현장에서의 판단을 굉장히 잘했다. 운전자가 혼쭐을 냈다든지 제어 능력이 상실됐을 때 차를 세우는 방법은 내 차를 앞에다 가로막고 서서히 운행을 하면서 감속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서서히 감속하는 방법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내가 그런 용기가 나죠? 저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차로 가로막는다? 그리고 차가 살짝 부딪히면 그때부터 감속을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는 경차가 한 행동이 매우 잘했다는 거로 보고는 있는데 다만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면 내 차는 경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뒤에 있는 차, 문제 차량이 클 경우 그럴 때는 오히려 서서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 차량이 서서히 속도가 줄어질 때 앞에 가로막고 늦추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사람이 차량이 있을까 봐서 클락션을 빵빵빵 눌러주기도 하고 또 깜박깜박 그 비상등을 누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저런 상황일 때는 항상 조심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그냥 들이받고 앞설 경우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경차 운전자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차가 다른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혀가지고 더 큰 사고로 이어졌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차 운전자가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무릅쓰고 막은 거잖아요. 다른 차 사고를. 그런데 보상을 못 받는데요. 보험사에다 연락을 했겠죠. 내 차 보험사, 뒤에 SUV 보험사, 양측 보험사 모두 글쎄요, 이거는 보험 적용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험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대 보험사는 고의 사고라서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 경차 보험사도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고의 사고라서 자차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경차 운전자는 자차 처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인데 자차 처리도 되지 않는다니 다소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고의 사고요? 내가 일부러 사고를 난 이유가 있잖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엄격히 해석하면 그와 같은 해석이 무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관련 법에 혹시 보상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일단 의사상자법이 있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사망이나 부상한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지정돼서 보상을 받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상 손해만으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내 차 부서진 것 갖고는 안 된다.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는데 범인 검거 등을 돕다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그 대상은 범인 검거나 테러 범죄 예방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관련 법률로도 딱 부러지게 이 사안에서 경차 운전자를 보상해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보험 해석 등 사회 전반의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저 차 그렇다고 모두 나서서 저렇게 막을 수 없습니다. 저분한테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상을 주자는 게 아니라 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